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곧 정년을 앞두신 분들, 그리고 이미 퇴직하셨지만 재취업을 생각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2026년 1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여러분의 노후와 직결된 엄청난 변화들이 논의되고 있어요. 정년이 바뀔 수도 있고, 국민연금이 바뀌고 있고, 퇴직금 제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변화를 모르고 계세요.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신청 기한이 지나버렸거나 준비할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정년퇴직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 설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이슈예요. 60세에 퇴직하는 것과 65세까지 일하는 것. 이 5년의 차이가 여러분의 노후 자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퇴직금은 또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이 영상 하나면 2026년 정년퇴직과 관련된 모든 변화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손해보지 않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 65세 연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이 몇 살인지 아시죠? 60세입니다. 2013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이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거 아니야? 5년 더 일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소득 공백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죠. 60세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언제 받습니까?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1969년생 이후 분들은 65세부터 받아요.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64세부터,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은 63세부터 받습니다. 여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퇴직하고 나서 연금 받기까지 최소 3년, 최대 5년의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무슨 돈으로 생활하십니까? 퇴직금요? 그거 받아서 조금씩 쓰면서 버티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3년, 5년을 버티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요즘 건강하신 분들 많잖아요. 60세에 퇴직해도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60세면 정년이니까 회사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바뀌는 걸까요? 2026년부터 바로 65세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2025년 12월 민주당에서 세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첫 번째 안, 2036년까지 65세 정년 완성. 두 번째 안, 2039년까지 65세 정년 완성. 세 번째 안, 2041년까지 65세 정년 완성. 전문가들은 가운데 안, 즉 2039년까지 완성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뭐야, 2039년이면 한참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진행됩니다. 2027년부터 매년 조금씩 정년 연장이 시작돼요. 처음에는 61세, 그 다음에는 62세,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65세가 되는 시점이 2039년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섞어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62세가 정년인 시기라고 치죠. 그럼 62세에 퇴직은 하는데 회사에서 다시 12년 재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4세까지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럼 괜찮네. 잠깐만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재고용할 때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은 임금이 깎입니다. 퇴직 전에 받던 월급보다 적게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금 피크제라는 겁니다. 노동계에서는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은 왜 깎아? 나 같은 일 하는데 나이 많다고 돈을 덜 줘. 이런 주장이죠. 반대로 경영계는 뭐라고 합니까? 임금 그대로 주면서 5년 더 고용하라고. 그럼 회사가 버틸 수 없어. 신규 채용도 못하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는 어떻게 해? 여기서 청년 일자리 문제까지 엮이면서 논쟁이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각 당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민주당은 2039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되 그 사이는 재고용으로 메우자는 입장이에요. 국민의힘은 기업 자율에 맡기자 강제로 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죠. 진보당은 더 급진적입니다. 당장 올려라. 2026년부터 65세로 만들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6년 상반기까지 법이 확정되지 않으면 또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정년 연장 논의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개혁이 2026년 1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거든요. 정년 연장 문제도 국민연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뭔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까지가 정년 연장 문제의 큰 그림입니다. 그럼 이제 본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알아봐야겠죠. 여러분이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이 법이 적용되는 시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950년대생분들, 이미 정년을 지나셨거나 곧 연금을 받으실 분들이시죠. 정년 연장은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하지만 국민연금 인상은 적용됩니다. 이미 연금 받고 계신 분들도 2026년부터 연금액이 2.1% 올라가요. 1960년대 초반생분들이 가장 애매한 시기예요. 법이 통과되는 시점과 여러분이 정년을 맞이하는 시기가 딱 겹치거든요. 법이 2026년 상반기에 통과되느냐 하반기에 통과되느냐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중후반생부터는 정년 연장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65세는 아니고 단계적 연장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63세까지, 64세까지 이런 식으로요. 1970년대생 이후 분들은 65세 정년을 완전히 적용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65세까지 일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좋은 질문이에요. 법으로 정년이 65세가 된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자동으로 65세까지 고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은 법 적용 시기가 늦을 수도 있고 아예 지키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고용장려금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회사에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월 30만 원이었는데 2026년부터는 월 4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년 넘은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도 확대되고 있어요. 50세 이상 분들이 제조업, 운수창고업 같은 인력 부족 업종에 재취업하면 최대 360만 원의 동행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정년 연장이 확정되더라도 그게 여러분한테 무조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면서 기존 임금을 그대로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려고 하죠. 임금 피크제가 뭐냐면 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55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이 깎이는 시기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일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 임금이 좀 줄어들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같은 일 하는데 왜 돈을 덜 받아야 해? 차라리 60세에 퇴직금 받고 나가서 다른 일 찾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첫째, 내가 다니는 회사의 정년 규정을 확인하세요. 정년이 몇 살인지, 재고용 제도가 있는지, 임금 피크제가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둘째,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60세에 퇴직할 때와 65세에 퇴직할 때 퇴직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셋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파악하면 본인이 65세까지 일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60세에 퇴직하고 재취업하는 게 나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크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정년퇴직 문제와 직접 연결돼 있어요. 국민연금 개혁,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됐어요.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큰 변화입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보험료가 오릅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냈죠. 2026년부터는 9.5%로 올라가요. 그리고 매년 0.5%씩 계속 올라갑니다. 2033년이 되면 13%까지 오르는 거예요. 에이, 그럼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부담은 커져요. 하지만요, 받는 것도 늘어납니다. 두 번째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요. 소득 대체율이 뭐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은퇴 전에 벌던 돈 대비 연금으로 받는 돈의 비율이에요. 원래는 매년 조금씩 내려가서 2028년에 40%까지 떨어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개혁으로 2026년부터 43%로 올리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고정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은퇴 전에 월 300만 원을 벌었다면 연금으로 129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기존 40%였으면 120만 원만 받았을 텐데 9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도 300만 원 벌다가 129만 원 받으면 생활이 안 되는데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완전히 책임질 수 없어요.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게다가 이건 평균 소득자 기준이에요. 40년을 꼬박꼬박 납부한 사람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가입 기간이 짧으면 더 적게 받게 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세 번째 변화입니다. 크레딧 제도가 확대됐어요. 크레딧이 뭐냐? 실제로 보험료를 안 냈어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출산 크레딧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줬어요. 둘째 낳으면 12개월, 셋째 낳으면 추가로 18개월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인정해줍니다. 자녀 1명당 12개월씩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3명이면요. 36개월, 그러니까 3년의 가입 기간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십니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는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3년이 늘어나면 연금액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됐어요. 기존에는 군 복무 기간 중에서 딱 6개월만 인정해줬는데요. 2026년부터는 전체 복무 기간을 인정해줍니다. 최대 12개월까지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온 거 다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도 꽤 큰 혜택이죠. 그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원래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안 낸 사람만 지원해줬는데 2026년부터는 계속 납부하던 사람도 소득이 낮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변화들이 전부 정년퇴직 문제랑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왜 정부가 국민연금을 개혁했을까요? 간단해요. 고령화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 오래 살잖아요. 연금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출산율은 떨어지니까 보험료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요. 이렇게 가다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뭘 한 거냐?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돈도 조금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정년을 연장해서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보험료를 내게 만들려는 겁니다. 다 맞물려 있어요. 정년 65세 연장하면 더 오래 일하게 되죠.
보험료도 더 오래 내게 됩니다. 연금은 늦게 받게 되고요. 그러면 기금 고갈 시기가 연장되는 거예요. 이게 정부의 큰 그림이에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 건지 결정해야 해요.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도 가능하고요. 늦춰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년 빨리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1969년생이면 원래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60세부터 받고 싶다. 가능해요. 대신 30% 깎여서 받는 겁니다. 월 100만 원 받을 사람이 조기 수령하면 70만 원만 받는 거죠. 그럼 손해 아닌가요? 무조건 손해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60세에 퇴직했는데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조기 수령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5년 일찍 받으니까 총 수령 기간은 길어지는 거고요. 계산해보면요. 83세까지는 조기 수령한 사람이 총액이 더 많아요. 83세 이후부터는 정상 수령한 사람이 역전합니다. 본인이 건강하고 오래 살 자신 있으면 정상 수령하는 게 유리하고요. 건강이 안 좋거나 당장 돈이 필요하면 조기 수령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반대로 연기연금도 있습니다. 65세가 됐는데 아직 일하고 있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 수령을 미룰 수 있어요.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데요. 1년 미룰 때마다 7.2%씩 증액됩니다. 5년 미루면 36% 증액되는 거예요. 월 100만 원 받을 사람이 70세부터 받으면 136만 원 받는 겁니다. 오, 그럼 무조건 미루는 게 낫네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70세까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고요. 그 기간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 건지 계획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년 연장 문제랑도 연결되죠. 만약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65세까지 월급을 받으니까 연금 수령을 미뤄도 괜찮아요. 오히려 미루는 게 유리할 수 있죠. 하지만 정년이 60세인 상태에서 재취업도 안 되는데 연금을 미룬다? 그 5년을 어떻게 버티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년퇴직과 국민연금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제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법은 이래요.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근속연수. 여기서 평균임금이라는 게 중요해요. 퇴사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이 300만 원이고요. 퇴사 전 3개월 동안 상여금 100만 원을 받았다면요. 3개월 임금 총액은 9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죠. 3개월 일수는 약 92일이고요. 1일 평균 임금은 1000만 원 나누기 92일, 약 10만 8천 원 정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10년 근속했다면요. 퇴직금은 10만 8천 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10년, 약 3,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4분의 1이 평균 임금에 포함돼요. 그리고 쓰지 않은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퇴직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계산해준 퇴직금이 맞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안 주면 불법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퇴직금을 바로 현금으로 안 줍니다. IRP 계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로 입금해줘요. IRP가 뭐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예요. 왜 이걸로 받아야 하냐면요. 세금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해요. 그런데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내니까 절세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IRP 계좌에서 운용하면 수익도 낼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어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됩니다. 지금은 선택사항이거든요. 회사가 퇴직금을 그냥 퇴직할 때 주거나 아니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냐면요.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퇴직금 못 받은 금액이 7,289억 원이었대요. 엄청난 금액이죠. 퇴직연금 제도로 바뀌면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나 증권사에 별도로 적립해두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회사 다니고 계시다면요. 우리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DB형하고 DC형입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요.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회사가 알아서 적립하고 운용하고 퇴직할 때 정해진 금액을 줍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이에요. 회사가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주면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거예요. 운용을 잘하면 더 받을 수 있고 못하면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유리하냐?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이 계속 오르는 직장이면 DB형이 유리해요. 퇴직할 때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니까요.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임금 인상이 별로 없는 직장이면 DC형이 나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열심히 운용하면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2026년에 바뀌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년은 65세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요. 국민연금은 보험료도 오르고 받는 돈도 조금 올랐어요. 퇴직연금 의무화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노후와 직결된 문제예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재취업 지원 정책부터 말씀드릴게요. 2026년 정부에서 시니어 재취업 지원을 대폭 확대했거든요. 노인 일자리 사업부터 보시죠. 2026년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무려 115만 2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해요. 그거 용돈 벌이 수준 아니야?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공익활동 사업이에요. 이건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경로당 급식 지원, 노노케어, 지역사회 봉사 이런 일들이죠.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둘째, 노인 역량 활용 사업입니다. 이건 60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해요. 여러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일자리예요. 예를 들어 상담, 교육, 컨설팅 같은 거죠. 이건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셋째, 공동체 사업단이에요. 이것도 60세 이상이면 되고요. 여러 명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예요. 수익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잘하면 월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냐? 주소지 동사무소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에 가시면 돼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도 됩니다. 1544-3388번으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모집하거든요.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도 확대됐어요. 계속 고용장려금이라는 게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2026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게 뭐냐면요.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회사에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년 넘은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이 정년 다가오면요. 회사 인사팀한테 이 제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회사가 이걸 신청하면 여러분을 계속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동행 인센티브라는 것도 있어요. 50세 이상 중장년층이 제조업, 운수창고업 같은 인력 부족 업종에 재취업하면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본인한테 주는 거예요. 재취업하면 정부에서 축하금 주는 거죠. 그리고 2026년부터 새로운 직업훈련 방식이 도입됐어요. 기존에는 내일 배움 카드 같은 제도로 정해진 일정에 교육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달라져요. 지역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말하면요. 지자체나 고용기관에서 그에 맞는 단기 교육과정을 만들어줘요. 맞춤형 교육인 거죠. 교육 끝나면 바로 그 회사에 취업 연계도 해줍니다. 실제로 필요한 기술만 배우고 바로 일자리 구하는 거니까 효율적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복잡하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1단계, 본인 상황부터 파악하세요. 첫째, 본인의 출생 연도를 확인하세요. 그래야 정년 연장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 수 있어요. 둘째, 회사의 정년 규정을 확인하세요. 정년이 몇 살인지, 재고용 제도가 있는지, 임금 피크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셋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 인증하면 바로 나와요. 넷째,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해 보세요. 아까 알려드린 계산법으로 대략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는 거죠. 이 네 가지만 파악하면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윤곽이 잡혀요. 2단계, 시나리오를 그려보세요. 60세에 퇴직하는 경우와 65세까지 일하는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60세 퇴직 시나리오를 보시죠. 퇴직금 받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받았다고 치죠. 이걸 IRP 계좌에 넣어두고 운용해요.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까요? 조기 수령할까요? 정상 수령할까요? 만약 재취업이 안 되면 조기 수령해야 할 수도 있어요. 생활비가 필요하니까요. 재취업한다면요?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하거나 아니면 일반 기업에 재취업 시도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노인 일자리로 월 50만 원 받고 국민연금 조기 수령해서 70만 원 받으면 월 120만 원이에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40만 원이고요. 생활할 수 있을까요? 집이 있고 빚이 없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번엔 65세까지 일하는 시나리오를 보시죠. 60세 이후에도 회사에서 계속 고용됩니다. 하지만 임금 피크제 적용받아서 월급이 조금 줄어요. 예를 들어 300만 원 받다가 250만 원 받는 거죠. 5년 더 일하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도 5년 더 내고요. 퇴직금도 5년치 더 쌓여요. 65세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60세 때보다 훨씬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65세부터 국민연금 정상 수령하면 100만 원 받는다고 치면요. 조기 수령했을 때보다 30만 원 더 받는 거예요.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정답은 없어요. 본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하고 일할 수 있으면 65세까지 일하는 게 유리해요. 총소득이 더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건강이 안 좋거나 회사에서 계속 고용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60세에 퇴직해야죠. 3단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세요. 첫째, 건강을 챙기세요. 65세까지 일하려면 건강해야 해요. 지금부터 운동하고 건강검진 받고 관리하는 거예요. 둘째, 기술을 배우세요.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하잖아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도 익혀두면 재취업할 때 도움돼요. 정부에서 중장년층 대상 무료 교육도 많이 해요. 자격증 응시료도 지원해주고요. 셋째, 인맥을 관리하세요. 재취업은 대부분 인맥으로 이루어져요. 퇴직하기 전에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부채를 줄이세요. 퇴직 전에 빚은 최대한 갚아두세요. 퇴직 후에 빚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4단계, 2026년 상반기법 개정을 주시하세요. 정년 연장법이 언제 통과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확정되는지 계속 확인해야 해요. 뉴스 보시고요. 아니면 이 채널 계속 구독해 주시면 제가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법이 확정되면 본인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5단계, 필요한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노인 일자리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요. 재취업 지원금 신청 기간도 확인하세요. 계속 고용장려금은 회사에서 신청하는 거지만 본인이 먼저 회사한테 말씀해야 회사가 신청해요. 동행 인센티브는 본인이 신청하는 거니까 재취업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도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조기 수령할지 정상 수령할지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정년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요즘은 60세, 65세가 전혀 늙은 나이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20년, 30년 더 사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퇴직하고 나서 완전히 쉬면서 취미생활만 하시죠. 그것도 좋아요. 평생 일했으니 쉴 자격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계속 일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하세요. 그것도 좋아요. 일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소득도 생기니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정보를 모르면 선택권이 없어져요. 회사가 시키는 대로, 정부가 정해준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보를 알고 있으면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2026년은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거예요. 정년 연장법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수백만 명의 인생이 바뀔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 개혁도 이미 시작됐고요. 퇴직연금 의무화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준비된 사람이 되고 싶으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메모해 두셨나요? 첫째, 본인 상황 파악하기. 출생연도, 회사 정년 규정, 국민연금 예상액, 퇴직금 예상액. 둘째, 시나리오 그려보기. 60세 퇴직 vs 65세까지 근무. 셋째, 지금 할 수 있는 준비하기. 건강, 기술, 인맥, 부채 관리. 넷째, 법 개정 주시하기. 2026년 상반기 정년 연장 법안 동향. 다섯째, 신청 기간 놓치지 않기. 노인 일자리, 재취업 지원금, 연금 수령.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변의 같은 나이대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모르고 손해보는 사람 없도록 함께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평생 일하신 여러분께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해요. 시니어 정보 365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국민연금, 재취업, 노인복지 정책 등등 여러분의 노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시니어 정보 365가 함께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